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이나테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차 바로 볼보 XC90입니다. 자, 여기서 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한 100km, 뭐 그렇게 높은 속도로 갈 필요도 없어요. 한 100km, 110km. 자, 지금 거의 뭐 한 120km로 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가 요철이 되게 많은 구간이에요. 약간 좀 흔들림이 되게 많을 수가 있는 구간인데, 이 차에 이런 주행질감 있잖아요. 일단 되게 안정적이고, 이 어느 정도냐면은 이렇게 딱 그냥 달려보면은, 야, 이 차가 독일 아우토반에서 되게 빠르게 달리려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서스펜션 세팅이나 이런 걸 다 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안정적입니다. 제가 요새 이 볼보 브랜드에 대해서 좀 경험치를 많이 쌓아 나가고 있는데, 볼보 브랜드가 되게 신기한 면이 좀 많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차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XC90 이 차만 해도 출시된 지가 거의 한 9년이 넘었어요. 2019년에 페이스리프트가 됐다고 하지만 소폭의 변화하고 풀체인지가 되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차의 작년 판매량이 1600대 정도 되거든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이 차랑 완전 동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렉서스 RX, 가격도 비슷해요. 렉서스 RX의 작년 판매량이 한 1700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출시가 9년이 된 차랑 출시된 지 2년밖에 안 된 차의 판매량 차이가 100대밖에 안 된다라는 게, 전 거기서부터 일단 볼보라는 브랜드가 되게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더 대단한 거는 볼보가 할인이 없는 거. 이 차 지금 할인이 10만 원밖에 없어요. 어느 브랜드가 차 출시된 지 9년이나 된 차를 10만 원밖에 할인을 안 하고 연간 1000대 이상을 팔 수 있겠어요. 전 그게 일단은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 차 파워트레인이 6기통 라인업이 없잖아요. 다 4기통 라인업이란 말이에요. 물론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라인업이 있긴 하지만 경쟁차 대비해서 6기통 라인업이 없는 것은 분명한 단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것도 엄청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차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좀 뜯어볼 예정인데, 자, 잠시만요. 제가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 알려드리려고 지금 잠시 영상을 멈췄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 13월에 월급이라고 그래가지고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자동차 살 때 취득세 보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번에는 취득세가 아니라 아예 아반떼 한 대 값을 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부동산을 매도하실 때 내시는 양도소득세 환급 예상액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 양도소득세 환급 예상액을 조회하실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바로 텍스아이인데, 양도소득세 환급 예상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는 텍스아이가 국내 최초이자 유일합니다. 자, 나는 해당 안 되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최근 5년간 납부한 양도세가 정말 정확한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물론이고, 집을 팔고 양도세를 냈는데 기억이 안 난다 하는 분들도 조회하는 건 일단 무료니까 일단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네이버에 이렇게 텍스아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환급 예상액 실시간 조회 서비스를 누르고 수임 동의 없이 지금 바로 조회하기, 간편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간편하게 인증이 완료된 후, 저는 5년간 집을 판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신고 내역이 없다고 뜹니다. 자, 잠깐, 홈택스에 수임 동의되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텍스아이에서는 단순히 환급 예상액을 조회한다고 해서 수임 동의 해지되는 게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진짜 정확할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텍스아이에서는 930만 개 이상의 케이스를 구분해서 사용자가 양도한 시점에 적용되는 최적의 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환급금에 가까운 예상액을 조회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텍스아이 제휴 세무사는 100% 전문 베테랑 세무사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 환급 예상액이 나온 경우에는 전문 세무사가 한 번 더 검토하고 직접 실제 환급 업무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상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급 받으시는 분들의 평균 환급액이 무려 아반떼 한 대 값이라고 합니다. 2019년에 납부하시는 분들은 올해 5월 31일이 마지막으로 환급 받으실 수 있는 기회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시고 숨어있는 돈 찾으셔서 차량 구매하실 때 보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되게 인상 깊었다고 말씀드린 이 고속주행 안정감에 대해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차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요철이 있는 구간을 되게 빠른 속도로 가도, 완만한 코너를 고속으로 돌아도 차가 롤도 없고 정말 차가 다 이렇게 가는, 이 마치 진짜 독일 프리미엄 차를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고속주행감을 만들어주는 그 방식에 있어서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고속주행 안정감을 만들어주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굉장히 강력한 차체 강성을 통해 가지고 고속주행감을 만들어주는 차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아우디 같은 차들이 그래요. 근데 이 급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아우디 말고는 그렇게 고속주행 안정감을 만들어주는 브랜드는 없고, 두 번째
번째는 뭐냐, 댐퍼 감쇄력, 타이어 스펙, 그리고 어떤 구동 방식, 이런 거에 의해서 고속주행감을 만들어주는 방식이 있는데, 이 차는 후자예요. 일반적으로 벤츠 브랜드들이 그렇고, 이제 모델로 따지고 보면은 GB80, 뭐 그랜드 체로키 L, 뭐 이런 차들이 있는데, 볼보 차들이 여기에 속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볼보 차가 전자가 아니라 후자에 의한 그 고속주행 안정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렇게 가다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도 돼요. 한 86km, 85km 이 정도로 딱 이렇게 방지턱 넘잖아요. 방지턱을 넘으면은 되게 신기한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리어가 있잖아요. 리어가 약간 좀 이 털리는 느낌, 털린다기보다 방지턱에서 떨어질 때 약간 좀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차대 강성을 통해서가 아니고 어떤 타이어나 댐퍼 감쇄력, 구동 방식,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고속주행 안정감을 만들어주는 차들이 보통 저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볼보 XC90이 왜 이렇게 이제 주행 안정감이 좋냐, 그거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되게 중요한 첫 번째 요인은 바로 이 타이어인데, 이 차의 타이어 스펙이 27540 21인치입니다. 솔직히 뭐 준대형 이상의 SUV급에서 2754021이 들어간다라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엄청 오버스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X5 같은 경우에도 앞타이어가 275예요. 근데 이 차는 사실 전륜구동이고 마력이 딱 300마력이잖아요. 뭐 거의 300마력 후반대나 중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75까지는 아니지만 255 정도만 해도 저는 정말 충분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7540 21인치 를 넣어놔가지고 이런 고속주행을 함에 있어서 타이어에서 오는 어떤 안정감,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 타이어가 느껴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타이어가 큰 게 느껴질 정도로 고속주행 안정감을 만들어주는데 타이어 스펙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리프 스프링이에요. 볼보는 리프 스프링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거의 다 리프 스프링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리프 스프링이 고속주행에 있어서 되게 장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뒤에 리프 스프링 구조를 보시면은 이 리프 스프링이 리어의 양쪽 뒷바퀴를 하나의 막대기로 이렇게 잡아주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홀 스프링 역할을 대체하기도 하지만 강력한 리어 스테빌라이저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고속주행을 함에 있어서 리어가 흔들리는 부분이 없이 굉장히 일정하게 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차대 강성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큰 요철을 만나면 이게 뒤에가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고속주행 안정감에 있어서 장점을 주는 부분이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 차의 리어 서스펜션 구조를 보시면은 벤츠 GLE의 리어 서스펜션 구조랑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리어 서스펜션을 잡아주는 구조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너클함에서 하나의 피벗 포인트로 잡아주고 그 로어암이 약간 위시본 형태처럼 양갈래로 뻗어져 가지고 서브 프레임에 두 개의 피벗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연결을 해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게 예전에 제가 리뷰한 그 시에라, 굉장히 중량감 있는 트럭의 어떤 고속주행 안정감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세팅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결 자체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면 고속주행감이 굉장히 좋아지고, GL이나 GB80, 뭐 XC90 이런 차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게 고속주행 안정감이 좋으면은 당연히 승차감 자체는 약간 좀 하드해질 수밖에 없죠. 지금도 이런 방지턱을 약간 한 60km 이 정도로 넘으면은 차가 계단을 하나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타이어의 부분도 있지만 댐퍼 감쇄력 자체가 되게 탄탄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무게가 많이 나가는 SUV인데 에어스프링이 없는 차들 있잖아요. 아마 이런 차들의 열의 아홉은 승차감이 굉장히 뭐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주기는 사실 좀 힘들다는 거에도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셔야 되는 게, 스프링이라는 게 사실 차의 그 무게를 좀 지탱해주는 부품이잖아요. 근데 차가 이렇게 크고 무거워버리면은 그 코일 스프링의 감쇄력, 그냥 레이트 값이 되게 단단해져야 돼요. 당연하죠. 왜냐면은 스프링이 너무 부드러워 버리면은 이 무거운 차를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유연하게 세팅을 하기 위해서 원래 에어 스프링이라는 거를 넣는 건데, 그게 없다 보니까 당연히 코일 스프링, 이 차는 뭐 리프 스프링이지만 댐퍼 감쇄력이나 스프링 레이트 값이 되게 단단해질 수밖에 없고, 거기서 오는 어떤 단단한 승차감, 그리고 이 차는 타이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스펙이 빡세잖아요. 그래서 이런 승차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에어스프링이 없는 한계는 사실 명확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제가 이 차를 지금 어제도 좀 많이 운행을 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다고 뭐 한 2시간 정도 주행을 했는데, 사실 이런 요철이 되게 많이 느껴지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오래 운전을 하면은 되게 몸이
엄청 피로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이 차를 어제, 오늘, 그리고 계속 지금 주말 내내 탈 거지만 현재까지는 일단 몸에서 느껴지는 어떤 피로감 이런 게 없습니다. 원래 승차감 되게 탄탄하면은 장거리 주행하고 나면 막 휴게소 가가지고 몸 찌뿌둥해가지고 막 기지개 펴고 싶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런 느낌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볼보 시트 있잖아요. 시트가 역할을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멈춰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시트가 여러분 뭐 볼보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절대 푹신푹신한 시트가 아닙니다. 오히려 좀 탄탄한 편에 속해요. 근데 그럼에도 이게 앉았을 때 되게 좋은 이유가, 일단 시트의 가죽의 질감 자체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흡사하게 세미날린 공법으로 만든 가죽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질감 자체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렉서스 시트의 느낌보다 조금 더 매끄러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시트의 부드러운 감촉 이런 게 되게 고급스럽고, 근데 뭐 그걸 떠나가지고 시트가 형상 자체가 되게 인체 공학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 시트가 푹신함으로써 몸을 감싸주는 게 아니고 그냥 형상이 되게 좋아가지고 몸을 이렇게 잘 감싸주고 지탱해주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이런 시트 느낌을 만들어주는 브랜드가 볼보랑 링컨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링컨 차도 타보면 시트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레그 익스텐션 이런 부분도 조절을 할 수 있게 해놔가지고 다리를 받쳐주는 부분도 좋고, 이래가지고 시트가 사실 이런 승차감에 약간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차를 세운 김에 이제 오디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보통 차를 리뷰할 때 오디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언급을 하는 편이 아니에요. 왜냐면 브랜드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오디오의 느낌이 되게 다들 좋거든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은 아닌데, 생각보다가 아니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워스 앤 윌킨스 오디오가 너무너무 좋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좀 들어봤는데, 야, 이게 제가 지금 노래를 저작권 때문에 틀어드리지는 못하지만 제 인스타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저음 영역이 강조된, 그러니까 비트감이 있는 이 힙합 음악을 틀어줄 때도 전혀 이게 깨지지 않고 그 비트감을 하나하나 다 표현을 해줍니다. 그것도 굉장히 놀랐고, 근데 더 놀란 게 뭐냐면, 보통 그렇게 저음 영역이 굉장히 강조된 이 스피커 브랜드들 있잖아요. 보통 마샬이나 뭐 보스 같은 애들, 그런 게 약간 저음이 강조되어 있는데, 그런 스피커로 약간 좀 고음 영역이 강조된, 그러니까 뭐 클래식이나 아니면은 보컬의 목소리가 강조된 그런 음악을 들으면 고음의 섬세한 목소리를 잘 표현을 잘 못해요. 왜냐면 워낙 약간 저음에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이 차는 그 고음 영역은 고음 영역대로 또 그걸 엄청 섬세하게 잘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마크 레빈슨 같은 오디오가 고음 영역에는 좋지만 저음 영역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두 개를 다 잘해주는 브랜드가 얼마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에 들어간 바워스 앤 윌킨스는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디오의 튜닝 능력이 정말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 출력도 거의 1400kW로 출력 자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 스피커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극찬을 할 만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차의 그 파워트레인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솔직히 저는 뭐 4기통 싱글 터보에 아이신 전륜 8단 미션이 들어간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뭐가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게 약간 그 무맛이라고 그러죠. 맛이 없어요. 그냥 너무나도 평범해요. 근데 그나마 되게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 차가 마력이 300마력이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런 4기통 싱글 터보를 가지고 250마력 이상을 내주는 차들은 무조건 그 엔진에 대한 부담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마력이거든요. 왜냐면 싱글 터보 2500cc도 아니고 2000cc가 한 기통당 500cc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300마력을 내주면은 부담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마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터보 부스트업을 엄청 심하게, 엄청 강하게 걸어 놓는데, 이 차의 그 엔진 압축비가 9대1이에요. 터보 차저라는 걸 감안해도 9대1의 압축비는 엄청 압축비가 낮은 거예요. 왜? 터보 부스트업을 강하게 걸어 놓을 수 있는 그 여유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축비를 일부러 과도하게 낮춰놓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나마 이게 다행이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차에 그 48V 슈퍼차저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터보 부스트업을 돌리기 위한 그 충분한 배기가스가 형성이 돼 있지 않은 이런 저속 영역에서 갑자기 가속을 하면은 터보렉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터보의 의존도를 엄청 높여놓은 엔진인데, 초반에 발생하는 터보렉을 줄여주기 위해 가지고 배기가스가 없이도 프로펠러를 돌려가지고 공기를 과급시켜 줄 수 있는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이렇게 가속을 하잖아요.
가속을 하면은 이 슈퍼차저의 느낌이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슈퍼차저의 개입이랑 터보차저의 개입이 정말 내가 갭을 못 느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게 완벽하게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방금은 이 슈퍼차저가 들어왔다가 빠지면서 토크도 빠지고 그 다음에 터보차저가 들어오는 그 갭이 약간 좀 느껴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금은 또 괜찮았어요. 지금은 또 괜찮았고, 다시 여기서 지금 빵빵 이렇게 토크감이 한번 딱 치고 그 다음에 느껴지는데, 이게 약간 랜덤으로 들어오기는 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런 중량급 차를 주행을 하려면은 이게 슈퍼차저라는 보안 장치들이 없으면은 되게 힘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나마 있어가지고 되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터보 부스트업을 이미 워낙 세게 걸어놓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딱 가속을 하잖아요. 지금도 약간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좀 터보가 들어왔어요. 쭉 가면은 이게 6기통 엔진의 엔진 회전질감이 안 느껴지는 게 단점이지, 이 토크감이나 이런 거는 거의 6기통 차들의 한 3분의 2 정도는 충분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거의 제가 딱 밟아보면은 130, 140까지는 크게 답답하지 않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볼보 XC90 좀 총평을 해보자면, 제가 뭐 이때까지 이렇게 테크니컬적으로 좀 뭐 승차감이 어떻고 파워트레인이 어떻고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안전이라는 가치에 너무 이미지가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사람들이 볼보 하면 안전 안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를 누가 많이 사냐, 아이가 막 생긴 신혼부부들, 그러니까 이게 여성분들이 되게 선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스피커도 좋고 아이를 지키기 위한 어떤 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이미지가 좋은 차다 보니까 아무 따 볼보를 사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안전이라는 거는 사실 할인하고 연관이 잘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볼보가 이렇게 좋은 판매량이 나오는 차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까지 XC90 리뷰 마치도록 하겠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